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최모 씨는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던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성격 장애라는 진단은 증세가 모호할 때 붙여집니다. 분열성 성격 장애는 타인 가족과도 별로 친하지 않고 남에게는 관심이 없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사는 모호한 특징이 있는데 폭력성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흉기난동은 최악의 폭력 사건입니다. 그러면 뭔가 의심이 되는 다른 정신건강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네, 정식 분석 안 나왔으니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만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은 후에 내려서 당당하게 칼부림하는 연속 행동은 흉악범한테 많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입니다만 그런데 옷가게 안에서 숨어있던 모습, 특히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진술은 치료받지 않고 있는 조현병의 특징입니다. 2019년 자신을 감시한다며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5명 죽이고 17명 다치게 한 안인득의 최종 진단명이 바로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이었습니다. 서현역 피의자가 범행 전날 같은 장소를 물색한 것도 그곳이 자신을 감시하는 센터라고 망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런 무차별 범죄도 그렇지만 지금 범행을 예고하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범죄 수법을 따라하는 모방 범죄가 아니라 폭력, 특히 살인은 전염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대 논문인데 전염병인 콜레라와 살인 사건의 발생 양상이 똑같습니다. 폭력, 특히 살인이 전염된다는 건 이미 수백 편의 논문으로 입증됐습니다. 치료받지 않아서 정신건강이 불안한 사람들이 폭력에 잘 전염됩니다. 이 고리를 차단해야 일반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말 전 국민에 충격을 준 신림동 흉기난동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또다시 무차별 흉기난동이 벌어지면서 결국 모방범죄가 터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조선의 테러 이후 3일까지 총 9건의 모방범죄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림동 사건 당시부터 단순히 사이코패스의 무차별 범죄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잡히는 거와 관계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과잉살상을 넘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확실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범죄 동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파악해내야만 유사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동기에 의한 살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에 우리는 하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아주 편한 답을 했어요. 이 사람 사이코패스니까. 사이코패스가 Y면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상태가 됐고 어떻게 범죄에 이르게 됐는지 등 특정 개인의 생애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가 이뤄져야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유불 더 시간입니다. 도리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길거리의 악마란 뜻입니다. 2000년대 초 일본에서 길거리 무차별 살해 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이런 말이 흔히 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충격적인 무차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죠. 어제는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 15년 전에 매우 흡사한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아키하바라 사건입니다. 6월의 더운 날 인파로 붐비던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밀집 지역. 20대 남자가 2톤 트럭을 몰고 교차로를 건너던 행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이 남자는 5명을 친 뒤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흉기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7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25살 가토 토모히로. 승자는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특별한 동기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무차별 범죄 사례입니다. 나타난 외형은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이게 사전에 이제 면식 관계가 아니고 어떤 별다른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하는 거거든요. 피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무차별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관계가 좀 무차별 범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같은 해 10월에도 오사카에서 실직한 40대 남성이 사는 게 싫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DVD방에 불을 질러서 1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9년 도쿄에선 50대 남성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초등학생 등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며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8월엔 한 30대 남성이 도쿄 전철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를 시도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여성을 노렸으며 많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에도 30대 남성이 이유 없이 전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선 지난 10년간 이런 무차별 범죄가 70건이나 발생해서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회적 고립, 불공정에 대한 원망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원인의 하나로 분석했는데요.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가 당시 일본 사회와 구조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청년들이 좀 장기 실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좀 불안정성, 그리고 전체 국민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치되는 측면이 있죠. 우리 사회도 보면 이제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좀 억압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인터넷 같은 데서 과도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5년간 벌어진 살인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매년 이렇게 30%를 넘기면서 범행 동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테러와 같은 수준의 무차별 범죄를 막기 위한 대응이 시급한데 대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난해가 돼서야 이런 무차별 범죄 유형을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했고 체계적인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담당하기 위한 TF가 마련된 수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범죄가 오늘 만들어진 범죄가 아니라 이 사회에 2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모순에서 만들어지는 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회가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는 게 한 20년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형사정책은 없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형사정책이 있어요? 묻지마 범죄인데 원인이 없는데 원인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형사정책을 만들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범죄가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범죄 뒤에 숨어있는 원인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당국이 서둘러서 한국형 무차별 범죄에 대한 분석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